유림 ESC. 자, 걸쳐 아침에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A의 오문범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결과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22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 67%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서 아마 최종 투표율 70%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가 좀 정착되면서 이 분산 효과가 더 컸던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본 투표일의 투표율은 사실상 좀 지난번보다 좀 낮았다. 예. 그래서 이제 67%였고요. 부산은 최종 투표율이 67.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별 지금 현재까지의 의석수를 조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159석, 또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으로 해서 한 171석 정도가 현재 확보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인 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그리고 비례 17석 해서 약 107석 정도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얻는 것으로 이렇게 예. 봐지고요. 네. 원내 3당에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례 쪽으로만 나섰습니다만 이제 11석을 얻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가 지역 1석, 개혁신당이 지역 1석과 비례 1석, 그리고 새로운 진보당이 또 지역 1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뭐 예측치와 다르다 이렇게 예, 느끼시는 예. 건 아직 비례대표 개표가 예. 완료되지 않아서 아마 이 의석이 좀 더 추가되면 최종 의석수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산의 지역구별 당선자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낙동강 벨트부터 알아볼까요? 예, 부산 지역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민주당이 한석이었죠. 그래서 예. 나머지는 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석권을 했는데 선거 전에 굉장히 치열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보수 결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낙동강벨트 주변을 보면요. 북구갑은 전재수 후보, 그리고 북구을은 이제 국민의힘의 박성훈 후보, 사상구도 국민의힘의 김대식 후보, 사구갑은 현역이었던 최인호 의원을 제치고 이성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구을은 조경태 후보고요. 강서구에도 국민의힘의 김도욱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5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이제 1석 정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김해갑 김해을은 이제 각각 민홍철 그리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각각 다시 당선이 되었고요. 예. 양산갑 같은 경우는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 양산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렇죠.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석씩을 나란히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낙동강 벨트 뭐 여야가 굉장히 뭐 화력을 다 쏟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막판 보수의 어떤 바닥 정서 예. 이게 투표로 이어지면서 결과는 이전에 비해서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약진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부산의 격전지 남구와 해운대입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 남구도 굉장히 관심 지역이었죠. 이제 합구가 되면서 현역 의원 2분이 이제 초접전 양상을 보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최종 당선자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후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구가 합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여당 쪽에 조금 더 힘이 쏠린 부분들이 결과로 이어진 걸로 봐지고요. 네. 해운대도 이제 이 전국적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 과연 그 부산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 같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해운대갑도 국민의힘의 주진호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해운대을은 김미애 후보가 또 역시 국민의힘의 김미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일단 남구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또 뭐 출구조사에서도 굉장히 접전 지역으로 이렇게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예상외로 박수영 후보가 조금 큰 표차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지역의 어떤 치열함에 비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위기의식
또 여당에 대한 어떤 지지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그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고 해운대갑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상으로 홍순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훨씬 더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힘 있는 여당 후보에 대한 이 어필이 최종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닌가라고 분석되는데요. 일단 해운대을은 그에 반해서는 초반부터 김미애 후보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했고 그 결과 그대로 일단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연재와 수영의 결과는 어째 됩니까? 예, 이 그 거대 양당이 아닌 진보당 후보 이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사실 여론조사 기간 동안 계속 앞섰거든요. 네.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 판세를 보여줬었는데 막판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었죠. 이주환 현 의원이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되면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 지역 최초의 진보 계열 당선 가능성도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김희정 후보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수영구도 굉장히 관심 지역이었죠. 이 무소속 장해찬 후보 가 경선 통과 후에 과거 발언 문제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결국 이제 무소속 출마를 감행을 했고 그래서 갈라진 보수표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 수영 유권자들의 선택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던 정현욱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표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동래와 금정구는 상대적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좀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동래에서는 서지영 국민의힘 후보가 그리고 금정구에서는 백정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진구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연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진갑 같은 경우에 사실 재선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매번 이제 당선자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의 영입 일제 1호였던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반면에 부산 친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3선 의원을 했던 이현승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4선 이제는 굉장히 이제 중진 이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데가 중영도, 서동구, 기장군인데 어떻습니까? 예, 중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승환 국민의힘 후보가 좀 뭐 여유로운 격차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곽규택 후보가 이제 또 조금 여유롭게 당선이 되었고요. 사실 이 지역들은 원도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강하다 이런 점을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제 확인시켜준 그런 결과로 봐지고요. 마지막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비교적 경쟁이 되는 좀 지역으로 이렇게 봐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역인 정동만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 부산 지역 전체를 보자면 일단 민주당은 이전보다 2석이 줄었습니다. 예. 1석만 차지하게 됐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더 많은 사실상 석권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그 여야 간의 이제 표 차이를 놓게 보면요. 사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서 전체적인 표로만 50 한 2, 3대 40 한 7, 8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서울과 수도권이랑 비슷한 현상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60%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후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민주당 전반적인 민주당에 대한 아니 야권에 대한 지지세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득표율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서의 이 경쟁력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약진이나 균형을 맞추기에는 다시 한번 한계를 경험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총선 결과로 짐작할 수 있는 부산의 민심이 또 궁금해지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총선의 화두는 심판론이었죠. 이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에 대한 심판을 국정에 대한 심판 또 이 반대로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 이게 이제 격돌을 낸 건데 일단 국민들의 전반적인 평가 뭐 부산도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뭐 윤석열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전국 단위에서는 굉장히 컸다라고 봐지고 부산에서는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론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윤 정부의 지난 2년 어떻게 보면 불통의 이미지 그리고 협치가 실종된 것에 대한 국민 전반에 대한 실망감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를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는 뭐 지난 총선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봤을 때 일단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 선거 과정 이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라든지 또 황상무 전 수석의 어떤 발언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 대파 논란 제일 컸지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분노에 이제 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모든 경제 지표가 오늘 이제 뭐 재정 지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상승했는데 과연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고요. 실제 문재인 정부 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총선 이후로는 그 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봐지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라든지 어떤 그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년도 대단히 힘들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3년 남은 3년 동안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더 힘들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압승입니다만 애매한 표 차이, 이 의석 차이 때문에 계속적인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사실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전국적으로 보면 국정 심판인데 네네. 무섭기도 하고요. 네네. 민심이 냉혹하다는 걸 느끼는데 좀 변화가 그러면 좀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당연히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예. 변해야 된다. 여당도 변해야 된다. 근데 사실 25차례 진행된 민생 토론의 내용만 쭉 뒤다봐도 사실 국민들이 공감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표로 나타난 결과로 놓고 보면 부산 민생 토론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제안돼서 기대가 살짝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 기대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방식대로 그대로 만약에 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남은 3년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 결국 남은 임기를 이제 여소야대로 다시 보내야 되는 정부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강서구 그 보궐선거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그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까? 또다시 갈등이 벌어지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좀 강한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부산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산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정말 좀 이게 전국 단위와는 좀 예. 다른 결과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부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부산이 그럼 나아질 거야 이런 예, 이제 궁금증이 예. 되실 텐데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글로벌 허브 특별법.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문제인데 일단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 협의된 바가 있어서 이 문제는 어쩌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예. 조금은 있어야 예. 아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은행 이전은 저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의 기조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봐지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부산적 의석수가 줄었으니까 예. 이게 좀 동력을 얻어가기가 더 쉽지 않을 거다. 일단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떤 변화된 지점들을 좀 예측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전국적인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부산은 또 이 국민의힘 보수들이 이제 결집하는 그런 영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A의 오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